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바로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아이폰 13 프로고요. 촬영하고 있는 건 아이폰 13 프로 맥스예요. 13 프로, 13 프로 맥스, 13 프로, 13 프로 맥스, 아이패드 미니.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내에도 새로운 아이폰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사전 예약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전작 대비 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아이폰 13 프로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12 프로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 5가지를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치의 변화입니다. 이건 사실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 의미 없는 개선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아이폰 13 프로는 12 프로에 비해 약 20% 줄어든 노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노치가 줄어든 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여주는 정보의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공간을 활용해서 알림을 표시한다거나 배터리 퍼센트를 확인할 수도 없고요. 영상을 시청할 때는 코딱지만큼 몰입감이 좋아진 것 같은데 19대 9 비율의 영상을 볼 때는 오히려 세로로 두꺼워진 노치 때문에 영상을 살짝 가리는 문제가 있어요.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보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영상 위아래가 잘리는 게 싫어서 원래 비율로 시청하는 분들께는 이 새로운 노치가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눈에 띄니까 은근히 거슬리더라고요. 두 번째는 A15 바이오닉의 성능입니다. A15 바이오닉은 싱글코어와 멀티코어의 개선은 크지 않지만 GPU 퍼포먼스는 대폭 향상된 칩인데요. 애플이 키노트에서 막 자랑할 때는 나는 이런 게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칠간 사용해본 A15 바이오닉은 실사용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는 4K 영상 촬영이나 고부하 작업을 할 때 발열 때문에 화면 밝기가 제한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푹푹 찌는 여름에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면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A15 바이오닉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밝기가 지멋대로 낮아지지 않아요. 지금 보면 벤치마크를 돌리면서 기기의 부하를 되게 많이 주는 상황인데요. 둘 다 최대 밝기로 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폰 12 프로는 한눈에 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밝기가 낮아졌잖아요. 컨트롤 패널을 열어서 밝기를 더 조절해 보려고 해도 이게 지금 최대 밝기예요. 한 반토막쯤 지금 난 것 같은데 하지만 13 프로는 동일한 상황에서 화면 밝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A15 바이오닉의 전력 효율이 이전작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사양 작업을 할 때나 더운 여름에 사용할 때는 충분히 체감할 만한 그런 차이예요. 세 번째는 배터리의 개선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12 프로에 비해 배터리 용량 자체가 늘어났는데요. 전체 용량만 따져보면 약 10%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 사용 시간은 이보다 훨씬 크게 늘어난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테스트하기 전에 둘 다 100%로 맞춰놓고 시작했거든요. 약 30분간 벤치를 돌리고 여기에 30분 동안 영상을 봤는데 아이폰 12 프로는 69% 남았고요. 13 프로는 81%가 남았습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단순히 배터리 용량만 증가한 게 아니라 전력 효율까지 함께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늘어난 배터리 용량으로 좀 더 두꺼워지고 뚱뚱해진 아이폰 13 프로이지만 반대로 사용 시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120Hz 주사율, 즉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화면 주사율은 1초에 얼마나 많은 장면을 표시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로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더 부드럽게 보여지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에 아이폰 13 프로는 상황에 따라서 최소 10Hz부터 최대 120Hz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가변 주사율이 탑재되었습니다. 높은 주사율이 필요 없는 화면에서는 배터리를 아끼고 부드럽게 표현해야 할 때는 최대 주사율을 뽑아내는 기술인데 보통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이 주사율이 바뀌는 상황에서 미묘하게 거슬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13 프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동작하다 보니까 가변 주사율의 이질감 같은 건 없었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폰이 되게 빨라졌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이폰은 워낙에 부드러워서 고주사율 같은 거 필요 없는데 나는 솔직히 별 차이 모르겠던데 하는 분들도 며칠만 사용해보면 난 이제 60Hz는 못 쓰겠다 할 만큼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내년 아이폰을 존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만져보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저주받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바로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카메라, 특히 영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
바로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아이폰 13 프로고요. 촬영하고 있는 건 아이폰 13 프로 맥스예요. 13 프로, 13 프로 맥스, 13 프로, 13 프로 맥스, 아이패드 미니. 사실 키노트에서 시네마틱 모드를 소개할 때만 해도 뭔가 어디서 본 것 같고, 또 그렇게 촬영한 결과물들이 이런 영상에 사용할 만큼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사실 기대감은 낮았었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동영상 촬영은 역시 애플이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특정 인물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배경에는 심도 효과를 주면서 특정 대상을 강조하는 그런 촬영 기능인데요. 영상 자체에 심도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추후 편집으로 포커스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포커스가 안 맞은 부분이 있다거나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대상을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 장면, 아이폰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전까지는 얼굴을 꾹 눌러서 얼굴에만 포커스가 잡히게 해놨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에 아이폰을 탭해서 포커스를 변경해 줬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의 블러를 먹일지도 F 값을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1080 해상도로만 촬영할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 같이 어려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 따내지는 못해서, 그래서 뭐 애플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에까지 쓰일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일상적인 용도나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아이폰 13 프로는 매크로 촬영까지 가능한데요. 초광각 렌즈의 업그레이드 덕분에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의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매크로 기능이 들어갔다 하는 스마트폰들은 화소수가 너무 낮거나 사진만 촬영할 수 있어서 사실 영상용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13 프로를 활용하면 이제 이런 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촬영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아이폰 13 프로를 며칠간 사용해보면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변화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아이폰 13 프로 과연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충분히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 사전 예약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따봉도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